사람을 말하다. peoples. 오늘 주제는 사실 부모라는 주제를 좀 가져왔어요. 네. 지금 박사님께서 아이가 있으시죠? 아기가 지금 30개월입니다. 아, 30개월이면 지금 4살이라고 봐야 되나? 4살? 옛날 나이로 치면 4살이죠. 오, 아드님이세요? 따님이세요? 아들입니다. 아, 제 박사님도 되게 이 과거를 보면 되게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아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있으셨으니까. 네. 근데 아빠가 된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사실 없었죠. 왜냐면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꿈이 천주교 신부 있잖아요. 가톨릭 사제. 네. 사제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애도 안 낳고. 아, 원래 신부님이 꿈꾸셨어요? 그 꿈을 이제 20대 때 대학 다니면서 꿨어요. 오. 그때 한 잔 술 드시고 이렇게 술도 먹을 때였지. 아. 그래서 더 껐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꾸 회개하고 싶다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 그 아빠가 되셨잖아요. 네. 좀 느껴지셨어요?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해 못하는 거. 근데 그렇다고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를 낳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막 내가 이 아이를 이제 딱 분만실에서 요새 보통 병원에서 낳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만실에서 아이를 딱 처음 마주했을 때 진짜 막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막 우주를 이 세상의 새로운 생명 뭐 그에 대한 느끼는 감동들 그게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그렇다고 하던데 막 눈물 나고 약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면이잖아요. 뱃속에 있긴 했는데 어쨌든 아이랑? 지도 내가 초면이고 저도 그 아이가 초면인데 어색하죠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손을 그냥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손이 작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손가락 하나를 내미니까 그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보통 이렇게 감동을 되게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뭐지? 제가 했던 말이 그냥 반갑다, 뭐지? 잘 지내보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인격이니까 같은. 저는 지금도 뭐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지만은 내가 얘 부모다, 뭐 애비다, 뭐 그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지도 사람, 나도 사람. 우리가 잘 관계를 맺고 서로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서로. 근데 지금 제가 주로 제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상처를 아이한테. 아이가 상처를 주는 게 있나요? 얘가 편해해요, 편해. 엄마랑 저를. 엄마는 너무 좋아하고 저를 좀 이렇게 엄마만큼 좋아해주지 않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이제 같이 보낸 시간 때문이겠죠. 제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박사 공부를 하고 있었고 뭐 논문 쓰고 막 하느라고 이제 학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빠들은 보통 책임감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느끼셨어요? 저는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그런 것도 사실 느끼지 못한 게 저는 그냥 제 철학이에요. 이거는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지 먹을 복은 지가 타고난다고 생각을 하는 주예요. 자기 밖에서 자기가 갖고 태어난다? 예. 그리고 옛날 이제 그 200의 시 같은 데도 보면 천생아재 필류용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늘이 이 세상에 나를 냈을 때는 반드시 뭔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쓸모는 부모가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죠. 동양에서는. 그거는 하늘이 낼 때 그 사람한테 정해진 건 오히려 부모들이 그걸 해치는 경우가 많죠. 하늘은 이 친구를 다른 어떤 쓸모로 냈는데 부모는 의사로서의 쓸모를 갖게 하려고 한다든지 가끔 이제 집사람이 걱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잘 키우고 있는 걸까 경제적인 것들도 걱정이 되고 여러 현실적으로. 가지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우리 애가 고아도 아니고 저 몽고의 초원에서 고아로 지금 칼바람 맞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가 어디 베란다 가서 대마초 빨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걱정을 하냐. 왠지 이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의외로 집사람이 그러면 곰곰이 듣고 있다가 잠깐 그 순간에는 또 그 걱정을 잠깐 잊는 것 같아요. 그냥 둘이 그냥 하고 웃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이 더 낫지. 계속 근심 걱정해가지고 달라지는 게 있다면 좋은데. 그치. 그럼 하루 종일 저도 방에 짱 박혀서 걱정만 하고 있겠죠. 그치. 혹시 뭐 딸이나 아들이나 바랬던 성별이 좀 있으세요? 저는 아들을 바라긴 했어요. 왜요? 딸은 어려워요. 왠지 어떻게 돼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들은 지금도 제가 그냥 데리고 목욕탕에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딸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일단 신체도 다르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아무튼 여자는 좀 불편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이유는 모르겠는데. 뭔가 아빠가 제갈건이라고 하면 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너무 안 들어요.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좀 힘든 것들이 어떤 게 있어요? 체력 힘들어요. 일단 애랑 이렇게 씨름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외출을 하잖아요. 아이를 데리고 뭐 밖에 이제 집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랑 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어쨌든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계속 애가 뭐 아직은 뛰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차조심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신경을 아무래도 곤두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몸이 좀 피로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이제 의사소통이 제가 의도한 바대로
그대로 이제 아이한테 전달되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였죠. 제가 눈높이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건 부모의 문제고 부모가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겠죠. 네. 박사님 보면 지금 워낙 좀 차분하시고 항상 뭔가 이제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는데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내 자식이라고 하지만 진짜 이게 빡칠 때가 있잖아요. 많죠. 네. 하루하루가 수양이죠.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세요? 뭐 매일매일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도 어쨌든 다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밥 먹을 때 이제 분명히 뭐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흘리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연의 모습,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꾸 자연을 닮으라고 철학에서 얘기하는 철학들, 자연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쵸. 자연의 본 모습은 어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골목길 같은 거 낙엽 깨끗하게 쓸어놔도 다음날 되면 똑같이 또 어질러져 있잖아요. 그게 자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도 자연스러운 인간일수록 더 어지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런 연구 통계도 있어요. 어질러진 공간에서 뭐 창의력이 좀 더 발휘가 된다 하는 뭐 이제 뭐 그런 통계도 있긴 있던데, 연구 결과도. 제가 봤을 때는 아이의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까운데, 막 밥을 국을 막 머리에 쏟고 막 김이 진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더라고요. 김이에요? 김가루가 떨어지면요, 이거는 뭐 물티슈로 닦고 뭘 해도 이게 잘 안 닦여요, 이게. 이 가루가 아주 미세해가지고 입자가. 근데 그게 사실 보면은 아이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모 강박인 거예요. 그게 다 일종의 부모의 결벽이고 흘릴 수도 강박이고 있는데. 편벽이고. 아니, 흘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흘려야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아이니까, 그죠?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내가 막 정리하고 뭐 신발장 그쵸, 구두 애는 이런 애는 모르지. 없어요. 그게 본연의 모습인데 부모가 내 기준을 강요하는 거죠, 아이한테. 근데 적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자, 우리가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내 기준을 전염시, 내 편견이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 고정관념 이런 걸 전염시키지 않는 거. 그럼 박사님은 실제로 아이한테 짜증은 안 내세요? 참고? 그러다가 짜증이 나죠. 저도 제 생활이 힘들 때 막 논문 쓰고 하는 스트레스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날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은데 아이가 이제 말을 안 듣는다든지, 이건 정말 우스갯소리인데 제 유학 갈 때 알던 친구가 있어요. 네. 저랑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았어요. 네. 아빠가 되는 법을 저랑 같이 배워가고 있는 중이겠죠. 근데 집사람이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와야 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이 친구가 자진해서 나섰대요.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라고. 이 친구가 딸아이랑 한 30분 정도 있다가 딸아이한테 욕을 했대요. 욕을요? 예. 면서 진짜? 그 말도 못하는. 근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제가 저지, 결혼 안 이해해야죠. 했으면 이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요? 네. 너무 이게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성을 잃는다니까요. 모르겠어요. 저희가 뭐 초보 아빠고 미숙해서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 그러시지 않겠죠. 다 훌륭하시겠죠. 그럼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러니까 아이랑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게 가장 힘든 부분인 거예요? 가장 힘든 부분은 부모의 문제인데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조종되지 않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부모의 문제예요, 사실은. 누워서 자 했는데 안 자고 안 자고 밥 먹어야 왜 돼. 계속 우냐, 울음 좀 그쳐줬으면 좋겠는. 아까 아이한테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군대처럼 명령을 내리진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쯤 자 주었으면 하는데, 그치. 지금쯤 울음을 그쳐 주었으면 하는데, 지금쯤 입을 벌려서 먹어 주었으면 하는데, 안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죠. 근데 그 본질을 살펴보면은 결국 부모가 더 애예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애가 애를 키우고 있는 거죠. 애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부모도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성숙한 부모라면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요즘 애들은 안 맞아서 그래 이런 말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는. 저는 솔직히 반 공감 반 공감 안 하는 거 반반이에요. 저는 공감하지 않아요. 전혀 안 하죠. 네. 전혀. 네. 왜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애한테 너 벽에 가서 벽 보고 손 들고 있어. 그럼 애가 손 들고 있으면서도 속으로, 마음속으로는 나는 손 안 들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반발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결국 아이가 더 힘이 세지고, 아이 뭐 부모 자식 간 관계가 아니라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상사가 까면 찍어 눌리다가 그렇죠. 나중에 상사가 늙고 내가 더 실세가 되면 그때 말을 듣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지금은 아이가 뭐 30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훈육을 따로 하세요? 뭐 잘못됐을 때 뭐 어떤 벌을 준다든가 아니면 전혀 안 하죠. 전혀 안 하세요? 저는 훈육은 이것도 뭐 반박의 여지는 있어요. 근데 여지는 있지만
제 철학은 훈육은 가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 가정교육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훈육은 사회와 공동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부모는요, 부모가 훈육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는 기댈 데가 없어져요.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아이 편이 돼주는 게 부모의 그 모든 부모의 역할 중에 그게 으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훈육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가? 예를 들어볼게요. 애가 이제 같이 식당을 갔는데 네. 막 뛰어다녀요. 네.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는 훈육의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배울 준비가 안 된 아이를 식당에 데리고 가서 뛰어다니게 만들면서 그걸 훈육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식당을 안 데리고 가요. 진짜? 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애는 어차피 훈육이 안 돼요. 거기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붙들어 놓고 뒤지게 패도 훈육은 안 돼요. 어차피. 와, 이거는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다. 다를 수 있어요. 네, 진짜 이건 네.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예컨대 이제 유럽 같은데 프랑스 같은 나라는 지금 좀 나아졌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체벌을 좀 많이 하는 나라로. 진짜요? 그 프랑스 같은 저도 가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프랑스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 제가 알아가지고. 의외네.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잖아요. 뭐 복합 공간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여기 뺨때기 빨개져서 자는 애들이 많대요. 진짜요? 진짜요? 예, 비싼 거 가지고 귀사대기 한 대씩 다 얻어맞고 와가지고. 빡세네, 프랑스가. 공익 선전을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가정폭력 이것도 폭력이다. 훈육 아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겠죠. 식당 가서 막 뛰어다녀요. 근데 막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잘한다 우리 아들 더 뛰어다녀. 불편해도 한번 올라가 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죠.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누구를 저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많이 맞았고. 박사님이 지금 자녀분을 키우시면서 아예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릴 때가 있으세요? 그건 있죠.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께서 너 커서 너랑 똑같은 아들 한번 낳아봐라. 네. 이런 얘기 한번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런 거를 좀 공감하실 때가 있으세요,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부모가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공감이 안 되는 게 그래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아이랑 저는 완전히 상반되는 아이였어요. 오. 저는 너무너무 조용했고 진짜 어디 가서 모르겠어요. 저희 엄마가 또 미화돼서 환상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튼 엄마가 또 손주를 보잖아요. 그쵸. 너랑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너는 말도 크게 안 하고 너무너무 애가 얌전하고 조용하고 그런 편이었는데 얘는 뭐지? 얘는 진짜 쑥대밭을 만들어요. 워낙 뛰어다니는 나이니까. 네.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와이프의 어렸을 때가 저렇게 개구장이처럼 더 잘 뛰어놀고 이랬나? 이런 생각 하네요. 근데 이게 미스터리가 뭐냐면 네. 양가 집안에서 다 부정하신다? 얌전했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즉흥적인 질문이에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세요? 죽을 수 있죠. 무조건? 네, 무조건. 이게 진짜 부모구나. 네. 저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네. 이게 이해는 되는데 공감하기는 어렵거든요. 진짜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네. 어떻게 자기 자신보다 소중할 수가 있죠? 뭔가가? 난 그게 너무 신기해요. 진짜. 내 자신보다 뭔가 더 나은 존재.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후로 좀 가장 많이 달라진 게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사생활의 문제죠. 제 사적인 생활이 많이 사라졌고 시간이 아예 없어요. 시간은 이제 집사람이랑 사실 집사람이 배려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한테 최대한 시간을 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다행히 뭐 차캉스나 아니면 화캉스 안 다니고도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아이가 있으면 일단 계획이라는 건 다 무산된다고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계획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나 내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산에 갔다 오고 몇 시에는 뭘 하고 물론 강행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가정이 화목이 깨져요. 그럼 와이프가 더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 시간에 그렇죠. 그럼 와이프는 애한테 또 짜증이 나고 그 악순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딱 그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계획한 대로 세상은 흘러가지 않고 이게 당연해지는 거. 이게 어쩌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건 뭐 예외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당연해지는 거. 이게 이제 요새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죠. 디폴트 값이 이게 되는 거.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없고 세상에는 무엇도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나를 그게 이제 메타인지겠죠. 나 자신을 그렇죠. 잊어가는 거. 나 무화가 되어가는 경지. 근데 그게 성숙인 것 같아요. 저는 성숙. 자꾸 나를 빼라 그러잖아요. 뭐 자해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그게 그냥 나를 잊으라 그거죠. 만약에 이제 자녀분이 이제 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이제 박사님과 비슷한 좀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네.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믿어야죠. 믿는다고.
그리고 이제 대신 그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바람인데 무슨 일이 있었든 네가 사람을 죽였더라도 저한테 얘기를 솔직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러셨죠 부모님한테? 저는 박사님. 그랬어요. 저는 뭐가 조그만 거 하나 이제 사고가 나도 근데 뭐 그래서 뭐 더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도 없이. 근데 저는 항상 엄마한테는 얘기를 안 했어요. 항상 아빠한테 다 따위로 얘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뭐 학창 시절에도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밤에 아빠한테 얘기하고 뭐 문제가 있다. 또 뭐냐? 또 이제 어른 돼서도 아빠 차 한잔 피 한잔. 그럴 때마다 철렁하시겠다 아버지는. 나중엔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많이 단련이 됐죠, 저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중간에 막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 하나 이제 고마운 건 아빠한테 한 번도 버리진 않았어요, 저를. 제가 경찰서에 있다 그래도 아니면 제가 재판을 받을 때도 아빠가 항상 그 앞에 같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늘 하는 말이 그냥 그 한마디가 고마웠어. 호랭이 새끼가 개새끼를 날 리가 없다. 근데 그게 뭐 저희 아빠가 호랑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너에 대한 믿음. 마지막으로 자녀분이 박사님은 어떻게 좀 기억하게 바라세요? 기억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담이 돼.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근데 부모가 자꾸 떠오르고 그러면 기억한다는 거는 또 다른 말로 하잖아요. 그럼 눈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더라도 저 제발 좀 웃으면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근데. 근데 뭐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뭐 갑자기 뭐 어떤 사고를 제가 당한다든지 뭐 피습을 당해가지고 막 그런 막 갑작스럽고 그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운이 좋아서 천수를 누리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나중에 보내주고 그래 좋은 곳으로 가시오 그렇게 해주고 지 인생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으로 진짜 그냥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사랑한다는 거는 자녀를 의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저희가 그냥 뭐 다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요? 살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될 때, 그 외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게 될 때, 우리 아이가 아직 살아 있다. 내가 아이를 볼 수 있고 건강하면 더 좋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건강하면 진짜 미치는 거죠 감사해서. 근데 여기서 그걸로 됐지. 그걸로 감사는 충분할 만한 건덕지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이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